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불법 탄핵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즉 빌드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탄핵 파동을 다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에게 시작되는 탄핵이 박근혜 불법 탄핵과 똑같은 과정과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국회의원들의 이기심과 공명심을 이용해 가지고 분열 분파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선거 총선을 앞두고 공천되지 못한 낙천자들을 대상으로 당대표이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만 세력, 불만을 표출시키면서 세력으로 결집시켰습니다. 형식으로는 공식 언론과 밝혀지지 않은 시민단체 혹은 유튜브들이 핑퐁식으로 빌드업을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소문을 점점 크게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가짜 녹취록, 가짜 문서 등을 만들어내면서 자유우파들을 상대로 무차별하게 선전전에 나섰습니다. 그 가짜 뉴스는 유튜브나 시민 언론 등 비공식적이고 무책임한 세력들에 의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이 그 소문의 진짜인가 가짜인가 혹은 당사자인 박근혜에게 물어봐야 된다 하는 그런 구실을 달면서 공식적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명분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하자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얼토당토 않는 이 가짜 뉴스니까 국민들이 긴가민가 하다가 공식 언론이 다루어지기 시작하니까 국민들, 특히 자유민주 시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자 유사 언론, 유튜브와 시민단체들은 가짜뉴스 생산에 훨씬 박차를 가하고 또 좌파 언론들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좀 더 확대하는 그런 핑퐁식으로 좌파 유사 언론의 유튜브들을 받아서 공식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유사 언론들은 공식 언론에서 보도되었다는 식으로 서로 핑퐁식으로 이렇게 빌드업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몸집을 부풀려 나갔어요. 그러자 공식 좌파들과 민주당 세력들이 시위에 나서면서 대대적인 사회 혼란과 불안을 조성시켰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핑퐁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정책이나 공식적인 부분을 거론하다가 점점 미신적이고 정신적이며 확인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확장시켜 나가니까 확인이 안 되는 부분으로 거론을 하면서 누군가가 그랬다 하더라 카더라 뉴스로서 국민들에게 확신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카더라는 청와대 청소부가 청소하는데 넋을 잃고 청소하는데 방해가 되더라. 그거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밥도 안 먹고 밤새도록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방에 처박혀 있다. 머리를 만지는데 하루가 걸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서
공식적인 부분이 아닌 사적인 영역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주술에 빠져 있다. 뭐 이런 허무맹랑한 뉴스를 생산하면서 대통령 지위를 수행할 수 없는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사니까 남자가 필요해서 세월의 그 시절에 롯데 호텔에 있었다. 그런데 그거를 수사할 수가 없어요. 롯데 호텔에 있었다는 추측이 있다. 이렇게 보도하기 때문에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언론이. 그런 식으로 무차별로 가짜 뉴스를 이렇게 발표하게 되고, 이런 가짜 뉴스에 인간들이 가지는 조그마한 흠결 혹은 지난 일에 있어서의 실수 등을 침소봉대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추측이라든가 혹은 그 확대된 어떤 가짜 뉴스에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은 추측이라는 말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인상만 남겨놓고 기정사실화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불만 세력으로 남아있는 국민의힘당 불만 세력들이 공명심으로 내각 책임제 혹은 이 탄핵에 성공하고 나면은 농공행상에 명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으로 그 탄핵 세력에 동조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붙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도와주는 척 하면서 박근혜에게 탄핵을 받아들이라는 사기꾼 같은 놈들도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의 탄핵의 어떤 본질이고 형식이었다. 지금 총선과 같은 전당대회의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자유우파 세력들의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총선 전 공천 과정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서로가 결속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분열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공식적인 부분, 박근혜에게 시작했던 국정농단에서 시작되는 공식적인 부분, 국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최혜병의 사망 사건을 가지고 빌드업을 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군대도 일반 사회와 같은 확률로 그 병사들이 안전사고를 일으키고 자살을 하고 암이 걸립니다. 큰 사단에 작전을 하면은 한 명 정도 중경상을 입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몇백 명이 죽은 것과 같이 빌드업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동조하는 자유민주 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력은 누구냐?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서 배신자라는 프레임에 걸려들은 국민의힘 주변에 있는 밀려난 인사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탄핵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북두 시민혁명군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역사책에 배웠던 남이 장군이 백두산에서 칼을 갈아서 그 부국 안민을 꿈꾸는 시조를 핑계 삼아서 그 왕이 되려는 업무를 꾸민다 하는 가짜 뉴스로 숙청을 하고 훌륭한 학자인 조광조가 주초위왕이라는 그 조씨가 왕이 된다라는 이런 나뭇잎을 가져다가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때 그런 역사를 읽을 때 조금 과장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박근혜 탄핵과 지금 윤석열을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빌드업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지켜볼 때 한국의 파벌 문화는 더 큰 소설 같은 조작도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빌드업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도 괜찮고 가짜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는 정근대적인 여자들을 차별하는, 즉 여자들은 마녀라 하는 그런, 우리 속된 말로 여자들은 여시, 경상도 말로 여우, 여시 혹은 야시, 즉 여자들은 여우 같은 것들이다, 좀 천박하고 욕망밖에 없다라는 그런 기저 속에서 여자들을 마녀 사냥하는데 정근대적인 국민들은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라는 이유로 탄핵을 당했다고 북두 시민혁명은 주장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공산자파들의 탄핵의 마지막에는 김건희를 마녀로 몰고 가는 그런 지금 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주술적인 요소를 가미를 하면은 이 정근대적인 국민들은 적극적인 효력을 보인다는 것, 약효를 적극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두 시민혁명군이 자유시민혁명을 요구하는 이유가 아직 우리나라는 정근대적이다. 우리가 선동을 당할 적에도 그럴듯한 선동에 당하면은 뭐 정치라는 게 그런 싸움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선동을 당한다. 즉 여자들이라는 거는 속되고 욕망뿐이며 마녀다. 그렇기 때문에 야시, 여시 혹은 여우들이라서 믿을 수 없다. 무슨 일이든지 벌일 수 있다라는 이런 기저 속에서 여자들을 천박하게 몰아붙입니다. 여기에 김건희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주술을 가미시킨다. 그런 의미를 지금 볼 때 아직 한국은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북두 시민혁명군이 이야기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그러는데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비상사태를 요구하고
그 내란 혐의로 국회의원들 몇을 잡아 쉽게 말하면은 그 사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 지금 이제 국회 내에서는 북한에 아주 동조적이고 충성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국민의 기대를 완전히 팽개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에 투철한 북두 시민혁명군까지 윤석열에 대한 실망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국내의 질서를 바로잡아서 올바른 신념을 가진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를 안정시켜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할 텐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신념도 없고 전술도 가지지 못하면서 부하내동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믿다가는 큰일 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정책에 반대를 할 적에 어느 누구도 나서서 우리는 민주당과 혹은 공산좌파들과 정치적인 신념과 이념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권을 100번이라도 행사할 것이며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국회의 견제 속에 있고 어쩔 수 없다. 그런 거를 논정적으로 준비를 해서 왜 민주당에게 항의하고 싸우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정청래라는 사법분과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원들을 불러놓고 혹은 장성들을 불러놓고 희롱하고 있어요. 술집에 여자들 불러놓고 희롱하듯이 희롱하고 있는데 장군들이나 그 국회의원이라는 놈들이 그 희롱당하고 있어요. 손으로 말 한마디로 쪼물락거리고 있어도 분노할 줄 모릅니다. 그 앞에 가가 주눅이 들고 있어요. 왜? 공부를 안 하니까. 국회법의 몇 조 몇 항으로 당신네들이 이 위원회로 혼란시킨다. 이 말 한마디로서 꼼짝을 못해요. 참 기가 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 남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이 사회를 바르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고사에 토끼가 거북이에게 잡혀갔을 때 거짓말로 살아나왔잖아요. 살아나오면서 토끼를 칭찬하게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죽다가 살아나면은 그 사람들이 그 국민들에게 도리어 신임을 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윤석열 정부가 다시 두 팔을 걷고 이 사회를 올바르게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사회를 올바른 사회, 즉 역사에서 망해버린 공산좌파 혹은 북한을 따르는 종북 세력을 척결해내고 해양 세력으로서 시민혁명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이루어내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북두시민혁명군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